누굽니까? 저 하태경 의원까지 이제 등장을 했어요.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국민의힘 전반이 이 명태균 문제에 대해서 모르지 않았던 거예요. 알고 있었는데 뭐 그게 그 홍준표 시장 주장은 투표에 당원들 투표에 영향을 미칠 줄은 미처 계산하지 못했다. 그러니까 본인이 그때는 뭐 이걸 뭐 저 조작해 본들 대세에 지장이 없다고 보았다. 이제 이런 주장을 하는 건데 실제로 대세에 큰 영향을 미친 좋죠. 걸로 네. 확인이 좀 되는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 홍준표 시장도 이거 그냥 넘어가긴 어려울 거다라는 생각도 드는 겁니다. 자, 제가 보기에는 이 여론 조작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일파만파 상당히 문제가 심각해질 걸로 보이는데 후보도 조정을 하라고 하고 연령대별까지도 조정을 해서 실제로 여론의 선거판을 교란시켰다라는 게 확인이 되면 이건 진짜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가운데 개혁신당의 김철근 사무총장이 도착을 하셨습니다. 예. 네, 어서 오십시오. 어서 오십시오. 예? 네. 네. 지금 저희가 여론조사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. 저는 정시에 도착했는데 먼저 시작했는데 늦게 온 사람처럼 1분 늦었어. 지금 그 또 나왔어요. 예? 여론조사. 이거 그때 그 김철근 총장님은 당시 상황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. 예, 명태균 씨가 손을 세게 댄 거 아닙니까 이거? 이거 비공개라면. 네. 비공개 여론조사라고 지금 그 녹취가 나왔잖아요. 네. 아침에 뭐 단독으로 나왔던. 네. 그 일단 공개된 여론조사에 손을 댔다면 이건 뭐 난리가 나는 거고요. 그러니까 비공개인데 이제 이게 예를 들면 심기보자 여론조사인지 아니면 그 여론조사를 계속 해오는 과정에서 그 트렌드를 맞추기 위한 보정인지 이런 건 잘 모르겠어요.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는 이게 공개된 여론조사에 예를 들어 일반인들 또는 당원들이 경선 과정에서 보는 데 이게 있었다. 이건 경천동지할 일이 되겠죠. 근데 그나마 이제 비공개라고 녹취가 나와서 네. 이게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는 좀 더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아요. 예. 그런데 비공표용이라고 하더라도 비공표. 그렇죠. 그러니까 공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론조사 내가 하는 얘기는 비공표는 대부분 의뢰한 사람한테 그래서 내가 심기보자용이냐 맞춤형 그런 거냐 윤석열을 위한 것 아니면 여러 번의 그 비공표용을 하는데 특별히 이제 그것만 튀어서 그 흐름상 게 뭐가 문제가 있었는지 뭐 이런 건지는 난 모르겠어요. 근데 이게 공표용이었는데 만약에 손을 댔다. 이건 난리가 날 일이죠. 그렇게 보여집니다. 근데 이제 지금까지 이 여론조사 어떤 전문가 또는 여론조사를 운영한 이런 분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비공표용이지만 이런 녹취록이 나왔다는 게 상당히 충격이긴 하죠, 사실은. 네. 네, 말씀 주신 대로 그 심기보자용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여론조사 자체를 지금 보면 그 오늘 나온 그 강 씨의 그 설명은 그 20, 30대 표본이 잘 안 차기기 때문에 그 표본을 맞추기 위해서 곱하기 2, 3을 했다는 거거든요. 그래서 사실은 그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응답한 젊은 층만을 인위적으로 표본을 삼아가지고 조사에 활용을 했다. 이 자체가 비공표용이라 할지라도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? 비공표용은 이렇게 막 해도 돼요? 막 하면 안 되죠. 아니, 그러니까 일단 우선은 비공표용은 일반인이 몰라요. 본인이 의뢰한 사람 외에는 아무도 몰라 내용을. 그런데 이게 이제 공개가 된 건데 미래한국연구소가 이거는 이제 그 뉴스토마토가 추후에 이 조사 보고서를 입수한 모양인데 2021년 9월 29일 날 이제 3시 반, 4시 50분에 통화를 해서 이렇게 만들어라 얘기를 홍준표보다 2% 앞서게 만들어라라고 얘기를 하고 그날 발표된 조사를 보면 실제로 윤석열 33, 홍준표 29.1, 유승민 12.4 3.9% 차이가 나게 나와요. 아니 그건 발표된 게 아니라니까요. 발표되지 않았어도 발표되지 않는 걸 이제 입수해서 보니까 실제로 그렇게 만들어 놨더라. 그러니까 그게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당시 후보에게 그 뭐랄까 보고 또는 뭐 보여주기 위한 맞춤형 보고 뭐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. 난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공표용이었으면 이건 일반인이 다 알잖아요. 그 중앙선거관리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가보면 다 나와 있으니까. 이게 저는 이런 것 같아요.
그 비공개라고 하더라도 그 의뢰를 받은 상태에서 이런 조사를 해달라라는 것을 의뢰받고 뭐 내부적으로 참고용으로 의뢰를 받고 했다고 했는데 그때 조작을 했다고 하면 이거는 의뢰자를 속인 겁니다. 그런 거 아닙니까? 의뢰자는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조사를 의뢰했을 건데 근데 이렇게 표본을 조작해 가지고 납품을 했어요. 그럼 이건 속인 거죠. 사기를 친 거죠. 만약에 지금 보면 의뢰자도 없는 거지. 그러니까 의뢰자가 없어요. 그러니까 근데 두 가지 경우인데 의뢰를 했는지 안 했는지. 어차피 그다음에 공짜로 해준 거니까. 내가 그냥 자발적으로 네. 해봤어요. 네. 그래서 당신이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라는 것을 가져다가 주고 심기를 보좌하려고 가지고 갔다 하더라도 네.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의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받아보는 사람을 이게 눈을 가린 거예요. 그럼 객관적으로 선거 전략을 짜야 하는 사람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친 거 아닙니까? 나는 지금 내가 뭔가 부족하다. 특히 당시에 윤석열 후보가 20대에서 지지가 좀 잘 안 나오던 시기였는데 그러면 20대에다가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선거 전략을 짜야 되는 사람에게 당신 20대에서도 괜찮게 나오니까 이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너무 거기에 공력을 투입할 필요가 없어요라고 얘기했다면 사실은 그 사람이 뭔가를 좀 잘못한 것이죠. 그러니까 이것이 돈을 받고 안 받고 의뢰를 받고 안 받고의 문제는 저는 아닌 것 같아요. 어쨌든 이 행위를 했다라는 것 자체는 그건 잘못된 건 맞다.